하면은 그동안에 놓쳤던 것들도 다 다시 알게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사주를 써놓고 분석을 시작할 때 맨 먼저, 맨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맨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주에 맨 먼저 무엇을 봐야 사주가 벌써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일간, 그렇습니다. 월치, 일간의 월지 12운성. 그게 12분성이죠. 일간이 월지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나?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밥그릇을 이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큰 솥단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또, 요즘 잘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것이 일간이 월지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의 12운성의 밥그릇입니다, 그게. 그래서 12운성의 밥그릇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쪽으로 달려갑니다. 2권, 사주학 2권의 153쪽입니다. 153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주 감정의 기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사주를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 이번 달이 끝나고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약속했던 의역학으로 좀 수업 들어갑니다. 중이어갖고 내가 이쪽으로 했어. 의역학을 한 달 좀 이따 7시 정도 전화할게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끝나면 맛을 가면서 좀 들어. 보여드리고 또 약간의 풀이도 해보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간의 12운성부터 따져본다. 그래야 그 사람의 능력,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박순애 원장님, 네, 일간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예요? 절이요. 철입니까? 네, 예, 철이면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절을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절을 많이 해야 그나마 밥그릇이 좀 커져요. 네, 절이라는 것은 밥그릇이 그저 술잔 같은 종지기, 술잔 정도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이 살아가면서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더 이제 봅니다. 장생은, 장생은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라고 그랬죠. 천진난반하고 모방을 잘합니다. 모방. 남들이 무엇을 좋은 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것 모방을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방심이 좀 강합니다. 자, 우리가 그 6, 70년대, 80년대까지 일본이 선진국이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거의 후진국이었죠. 그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일본의 것을 거의 모방을 했어요. 그 시기가 아마 장생의 시기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죠. 다음에, 장생 다음에 이제 목욕으로 넘어갑니다. 자, 목욕은 이제 엄마 젖꼭지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뛰어노는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자, 그래서 이때는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요. 호기심. 그렇죠? 애들 유치원 정도 되면은 호기심이 많지요. 물어보는 것도 많고. 다음에 관대. 관대는 이제 학생 시기를 말합니다. 학생 시기. 이때는 몸뚱아리는 이제 다 컸어요. 다만 머리에 드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 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몸뚱아리가 다 커가지고 대가리에 별로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가 제일 잘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독존이라고 그럽니다. 유아독존. 그리고 그 형태가 유용무모합니다. 용기는 있으나 뭐가 부족합니까? 뭐들 하라고 잘해요. 막 담배 들어요. 대가리 잡았고. 그래서 용기는 있으나 그 꿈이 무엇을 꾀하는 그 모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유용무모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써먹는 것이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써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인수하고 비견하고 식사를 써먹어요. 다음에 재관은 전혀 감당할 수가 없이요. 다만 반대일 때 재 하나는 감당을 합니다. 재 하나는. 이때의 재는 뭐예요? 관대의 관대의 월지에서 일간이 관대의 그 힘을 가지고 밥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대라는 것은 학생 시기를 말해요. 예. 자, 학생 시기에도 뭐 엄빠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무렵에 애들을 낳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는 하나 정도는 감당을 한다. 근데 제가 뭐 식신생재 해가지고 제가 엄청 커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감당을 못해요. 재만 하나 달랑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감당을 해 보기는 합니다. 크게 감당은 못해요. 다음에 관대를 지나서 이제 걸록, 군대 갔다 와서 사회의 첫발을 디딥니다. 이 걸록은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사람이 상당히 그래서 좀 답답한 사람이죠. 예. 요즘 세상은 원리 원칙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험이 부족하다. 다만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어, 자립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살거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거나 그러지 않고 따로 나와서 혼자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 되면은 다음에 세상을 이제 많이 살아보면은 이제 제왕까지 올라가죠. 자기 밥그릇의 끝에까지 올라가요. 그 밥그릇에 예를 들어서 손바닥만한 밥그릇이다 그러면은 과장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또 밥그릇이 좀 큰 밥그릇이다 그러면 부장까지는 갈 것이고 이게 뭐 세수대야만한 밥그릇이다 그러면은 뭐 어디 시장 뭐 구청장 이런 데까지는 갈 것이고 밥그릇이 이제 뭐 아주 크기가 엄청나게 큰 밥그릇이다 그러면은 이제 정가 쪽으로 들어가죠. 국회의원 내지는 뭐 국무총리 밥그릇이 정말 크다. 별로 기왕만큼 크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밥그릇을 따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그 성품도 알 수가 있어요. 성품.
그 밥그릇이 뭡니까? 일간이 어찌해서 뭐예요? 천성이에요, 천성. 천성이기 때문에 성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걸럭이나 제왕은 가장 좋은 것이 식재관입니다. 식재관. 식신상관은 활동의 무대예요. 내가 힘이 장사니까 내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식재관. 아주 좋죠. 쟤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재관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청춘이 지나고 이제 혼인 정년기가 되면은 혼인하는 것이 인류지 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관 아주 좋아합니다. 이때 안 되는 것은 인비가 못 써먹어요. 이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내가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옆에 붙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를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때 이는 못 써먹어요. 또 비견급제는 내가 가야 되는데 지가 가려고 나를 밀치고 나를 밖으로 내보내고 지가 달라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하고 비견급제는 걸록 제왕일 때는 못 써먹습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쇠.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직을 내려놓고 이제 밖으로 나와. 이제 밖으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는 시기. 우리가 말하는 정년퇴직 시기. 그러면은 힘쓸 데가 없죠. 예? 자기 직장이 떨어져 나가면 힘쓸 데가 없어요. 사람이 힘이 쭉 빠집니다. 이때 되면 어, 그동안에 겪었기 때문에 임무를 주면은 임무는 완수를 다 해요. 왜?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부족하냐면은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입니다. 이제 힘 떨어졌으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게 안 돼요. 소극적. 자, 이때는 임비식이 용이고 재관이 약간 써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이제 놀고 있으면은 이제 병이 하나씩 찾아오죠. 이제 병에 이제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병에 걸려놓으면 사람이 그리워요. 혼자 병원에 병실에 누워 있으면은 오늘은 누가 좀 안 오나 이야기할 사람이 안 오나 해서 다정다감한 사람이 병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찾아오죠. 서서히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병사, 사는 다음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 또 각종 술법, 이런 것을 어, 살아가는 어, 방법으로 정해서 이게 살아가지요. 자, 이때가 되면은 인비가 사용을 합니다. 인비. 다만 비겁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지금이야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즐겁지만은 예전에는 병원이 없을 때 몇십 년 전만 해도 병원이 없고 전부 집에서 했잖아요. 아프면 병원 집에서 누워 있었고 자식 집에 이게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친구들이 자꾸 찾아오면은 자식이 좋아합니까? 맨날 접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 손님 찾아오면 그래서 이 비겁은 좀 조심해서 써먹을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견 급제가 내가 어찌해서 병이면은 내 주변에 비견 급제가 하나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그런 대로 써먹어요. 그런데 비견 급제가 두 개, 세 개 막 돼본다 그러면은 못 써먹습니다. 이거는. 왜 못 써먹는가는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누워있는 집에 집주인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 아들, 딸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날마다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비결은 그때는 사 정도는 쓸 수가 있어도 많으면은 못 쓴다. 자, 사, 그다음에 식재관. 식재관은 아예 쓰면 안 되죠.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의 이 일간이 활동을 해요. 그거 안 되죠. 곧 죽을 놈이 활동하면 그거는 숨 떨어지기 그런 것이죠. 재관은 씩하고 장가가는데 병 걸려서 죽을 놈이 씩하고 장가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다음에 이제 이제 묘자리에 묻혔어요. 묘자리에 묻혔는데 죽어서 묻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한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손을 없애려고 고려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 때, 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죽어갈 때가 되면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땡겨버리느냐. 깊은 산 쪽에다가 조그만 토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땡겨버리고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한 줌의 쌀을 주고 와요. 그래서 이 쌀, 요것 때문에 한 줌의 이게 쌀 때문에 힘이 좀 있다고 봐요. 죽어가는 중에서도 묘에 걸려놓으면 힘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묘는 에, 아주 아낀다. 굉장히 아낀다. 자린고비라고 그럽니다. 자린고비. 또 직업 여성도 됩니다. 여성들이 묘가 있다 그러면 직업 여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때는 임비식이 써먹습니다. 임비식. 다음은 재관은 절대로 쓰면 안 되죠. 죽으려고 몇 동에 누워있는 놈이 씻고 장가 가려고 밑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죠. 다음에 이제 묘 다음에 이제 절.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만이 이제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절. 이 절은 영육이 분리된 것이라 다시 또 살아갈 것을 찾아요. 그래서 절처봉생이라고 그럽니다. 죽었는데 절, 처, 죽은 자리에서 봉생, 다시 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처봉생. 이 절을 가지고 태어나면요, 사람이 묘하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쫄딱 망해가지고 저거 끝나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살아나고 있어요. 뭐 절이 또 묘한 그런 작용을 합니다. 절처봉생. 다음에 태아는 임신해서 이제 엄마 자궁 속에 실핏줄을 꽉 붙들고 안 놔두는 시대. 이때는 까딱하면은 유산돼 버리죠. 자, 이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태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 일간이 월지에서 태다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놔주지를 않아요. 꼭 붙듭니다. 만약에 남녀 관계로 만났다 그러면은 나 헤어지자 그러면은 칼 들이댈 정도가 그것이 태입니다. 네. 그래서 태는 이렇게 남녀 관계로 만나 놓으면은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가끔 가다가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여자의 부모님하고 여자를 갖다가 칼로 가버려 가지고 뭐 살인이 났네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나죠. 그게 태 이 습성을 가지면은 그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의 12운상을 따져서 그 능력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양. 양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태어날 시기, 임신 9개월 내지 10개월, 그저 날짜 며칠만 지나면은 태어나니까 사람이 바쁘지가 않아요. 성격이 무지하게 여유롭습니다. 뭔 일을 해도 여유로워요. 그래서 팔방미인,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고, 또 양은 엄마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엄마의 몸뚱어리를 하나를 가지고 나오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난자 정자만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그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몸뚱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하고의 인연이 많습니다. 본인이 양자로 가든 또 본인이 양자를 드리든 자식이 있는데도 양자를 드려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양이 사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이 있는 것은 인비식은 써먹습니다. 재관은 못 써먹어요. 왜? 햇속에 들어있는 놈이 뭐 시집가고 장가갈 수가 있어요. 재관? 이거 못 써먹어요. 다만 인비식은 써먹습니다. 그래서 신왕자는 신왕자는 걸럭제왕 이런 신왕자는 기회와 활동이 식상입니다. 식상이 뭐라고요? 신왕자한테는 식상이 기회요 활동의 무대가 되죠. 다음에 식상생재 노력의 산물이 재가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권력제왕 이 힘이 장사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무엇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 인생의 목표가 관입니다. 관. 다음에 그러면 이 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관이고 재는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짊어지고 그게 이제 먹거리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올라가서 하는 뭐 텐트가 됐든 뭐 이런 거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전부 필요한 거죠. 신앙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이 있다. 그러면 이 인은 못 가게 하는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 그리고 장애물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자한테는 다 좋은데 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인. 또 비경급제는 비경급제는 내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뒤를 밟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비경급제하고 인하고는 이 신앙자는 못 써먹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와 같이 써먹어요. 그래서 신약자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 신약자는 몸이 이제 신왕이 돼야죠. 예. 그 자꾸 먹어야 돼. 먹여주는 건 누가 먹여줘요? 인이 먹여줘요. 인. 인수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 써먹고 또 신약 몸이 약하기 때문에 같이 뛰어놀고 같이 힘을 기르고 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하고 비겁은 써먹습니다. 신학자는. 다음에 이제 식재관은 이제 이거는 못 써먹어요. 왜? 몸이 약해서 빌빌 하는데 식, 식신생재는 식상은 뭐 힘을 장사 힘에 갖다가 자랑하는 자리예요, 이게. 그게 아픈 사람이 힘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식상은 못 써먹고 또 식상의 결과물, 재는 또 재생관, 재관은 시가고 장가가는 건데 신약자가 시가고 장가가려고 하면은 그거 죽으려고 환장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자하고 신약자가 무엇을 써먹고 무엇을 못 써먹느냐. 그거는 운에서 보면 돼요. 운에서,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걸록 재앙에 지금 대운에 와 있다. 그런데 다음 달에 편인이 나타나요. 다음 달에 편인이. 그러면 일이 풀려요, 안 풀려요? 내가 지금 대운에 태어날 때야 뭐 장생이었지만 내가 지금 대운에 보니까 걸록제왕이요. 근데 다음 달에 딱 보니까 편인이 나타나네.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예? 못 써먹습니다. 다음 달에 편인이 나타나면은 하는 일마다 전부 풀리지가 않아요. 걸려요. 그게 편인.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자는 제동장치하고 장애물이 인이라고. 관대는 비겁이 있으면 재를 최소한으로 쓸 수가 있다. 큰 짐을 짊어지는데 관대는 그래도 몸뚱어리는 다 컸어요. 그래서 관대가 비견급제가 있다 그러면은 재는 어느 정도까지는 써먹습니다.
많이는 못 써먹어요. 많이는. 관은, 관은 인이 있으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관은 나를 찍어 누른 것이래요. 관은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이라 못 써먹는데, 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왜 써먹게 됩니까? 그 관이 나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관생인, 인생아로 흐르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이 있으면은 관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만약에 인이 없다 그러면 관은 나를 바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때는. 둘째로 이제 12운성을 봤으면 둘째로 보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뭐 대답이 없네. 잠이 안 깼는가요? 저만 잠이 안 깼는가요? 다 잠이 안 깼는가요? 자, 사주를 하나 봅니다. 신축년, 신축월, 또 갑진일, 또 경우시. 자, 맨 먼저 봐야 될 것이 월지를 중심으로 일간의 힘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1번 12운성을 봐라. 12운성을 봐서 무엇을 봐라? 무엇을 찾아내라? 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힘의 크기, 힘의 세계를 찾아라. 힘의 세계를 찾는데 이게 바로 밥그릇이다. 내가 태어난 내가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다. 이 밥그릇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그리고 여기에 내 성격이 들어있다. 그래서 12분성을 찾는 거예요. 자, 갑이 축에서는 뭡니까? 갑이 축에서는 뭐예요? 뭐 말 안 하기로 해버렸습니까? 몰라서, 예? 몰라서. 아니, 모른다고 하면 답이 말이 안 되죠. 아직 그대로 몰라요. 바로 나오는데 왜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음,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다 찾아보라고 다 책을 제가 다 드렸잖아요. 그런 거 한 권 만들어내면은요, 머리가 네, 한두 번씩 빠져요. 예, 그거 쓰려고, 그거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 쓰려면, 책 한 권 쓰려면은요, 평생에 걸쳐도 책 몇 권 못 써요. 근데 저는 벌써 책을 30권을 넘게 써버렸어요. 그러니 머리가 남아있겠어요? 얼굴이, 몸에 기가 남아있겠어요? 다 기가 빠져갖고 몸이 지금 이렇게 가본 것이 그겁니다, 지금. 지금도 책을 막 또 쓰고 있어요. 엊그저께 책 한 권 써놨지. 그래가지고 강의 한 번 했죠. 그게 성명학입니다. 성명학. 그다음에 또 성명학 마지막 연계편 또 좀 쓰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 갑은 축에서 이게 관대예요, 관대. 관대기 때문에 밥그릇이 이 정도 크기는 될 겁니다. 이 정도 관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는 돼요.
좀 크죠? 관대니까. 완전히 큰 것은, 더 큰 것은, 반대보다 밥그릇이 더 큰 것은 걸럭이죠? 네. 제일 큰 것은 제왕. 제왕이죠? 제왕의 밥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잘만 짜져 놓으면은 대통령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렇게 또 잘 짜져 있는 사주가 드물어요. 밥그릇만 됐다 큽니다. 우리 조은혜 원장님, 네. 밥그릇이 뭐예요? 밥그릇. 제왕. 밥그릇이 뭐예요? 예? 제왕이요. 제왕이요. 제왕이요? 네. 저 여성분이 조금 키 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저 여자가 사주에 잘만 돼 있으면요 크게 될 여자였어요. 근데 사주애가 약간 잘못돼 가지고 그 크게 되는 것이 잘 안 되고 밥그릇만 큽니다. 밥그릇만. 밥그릇만 크기 때문에 그 밥그릇을 채우려고 밤낮을 뛰어다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 밥그릇을 채우려고. 음, 그 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만 채워놓으면 대통령까지도 해먹는데 사주가 좀 잘못 짜졌어요. 그래서 그까지는 못 가고 이제는 밥그릇만 채우려고 밤낮을 띱니다. 그게 일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운성에서 힘의 세계에서. 자, 관대입니다.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냐면은 체와 용을 봅니다. 체와 용. 자, 축이기 때문에 무슨 계절입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체와 용을 봤어요. 체와 용. 무슨 계절에 태어났어요? 겨울, 겨울이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지. 임수, 해자축, 짝축, 해자축, 임계수, 해수, 겨울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해자축, 나타나는 것이 임계. 요것이 체입니다. 체. 체. 놀고 먹는 체예요, 이거는. 이거는 밥그릇이 아무리 커도 이건 많으면은 그냥 놀아요. 이게 밥그릇이 빈 밥그릇이요. 그러니까 먹은 무엇을 하고 살아요. 예? 동량질, 또 넘고 뺏어먹는 갈치범, 도둑질, 뭐 이런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 체가 있으면 용이 있어요. 일하는 용이. 반대편이 뭡니까? 해자축 반대편이. 사오미. 다오미, 묘지, 예, 사오미 맞습니다. 사오미. 사오미 나타나는 것이 병정화. 요게 용이에요. 이 체와 용을 구분을 해야 이 사주가 어떤 사주로 살아가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천간에 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체나 소용이 있을 것이다. 자, 이 간목은 용을 도와줍니까? 체를 도와줍니까? 아니, 지금도 답이 안 나오네. 나 이거 끝나갈 때도 체와 용을 모르네. 나 큰일 났네. 영, 도와줘요, 영을. 그렇죠. 목생화 하니까 용을 도와주니까 이게 소용이에요, 소용. 다 이제 팍팍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건 다 끝나가는데, 지금도 요것을 그 해꾸미 헤맨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 경금이나 신금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채, 예? 체를 채, 도와줘요. 얘를 도와주죠. 금생수, 소체. 금생수니까 이게 소체예요, 소체. 맞죠? 네. 전부 소체. 자, 사주에 소체가 세 개고,
소용이 하나요. 겨우 벌어먹을 놈이 하나 있어. 그래서 평생이 어때요? 부자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가난할 것 같은데. 가난해요, 가난해. 겨우 먹고 살아요. 뭐, 보면 보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음, 다음에 지지도 봅니다, 지지도. 지지로 봐서 이것들이 도와주는 것이 세력이 있는 가 없는 가를 봅니다. 자, 어는, 어는 뭡니까? 영. 영어는 영이죠, 영. 네, 영. 영. 아이, 답이 팍팍 나와야지, 영. 예. 다음에 지는, 소영. 소영. 터예요, 터. 지는 터예요, 터. 터는 뭐 들어갑니까? 화를 도와주니까. 화를 도와주니까. 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토가.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 터는 누구를 도와줘요?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금을 도와주니까. 금을 도와주니까. 수를 도와주니까 뭐예요, 이게? 후용, 소책. 소책. 소책, 도체잖아요, 도체. 축은 요거는 영원한 최고. 여축도 영원한 최고. 자, 그래서 지지에도 채가 세 개, 용이 하나. 겨우 벌어먹고 삽니다. 겨우 벌어먹고 살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네. 누구 사줍니까, 이게? 누구 사주예요? 교수님.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겨우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음, 사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때문에. 음. 다만, 다만,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봅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무엇을 봐요? 육신의 관계를 본다고 그랬죠, 육신. 자, 육신의 관계를 봅니다. 나를 기준으로 경금은 뭡니까? 칠살이에요, 칠살. 편관이요, 편관. 맞아요, 안 맞아요? 야요,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정과, 경관이죠. 자, 반대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정관이 있고 편관이 두 개나 있어요. 이거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반대가 이게 관을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감당하려면은 인이 있어야 감당하는데 인이 있어도 감당 못해요. 왜? 관이 세 개나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여러 번 죽었습니다.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저놈은 못 푸고 죽을 놈이다 그랬는데 겨우 어떻게 살아나서 지금까지 지금 살아와 있습니다. 음, 자, 자, 이 관대가 관이 세 개예요. 관이 뭡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이 인생의 목표점이라고 그랬어요. 예? 인생의 목표점. 인생의 목표점이 몇 개나 됩니까? 네 개나. 세 개, 온통 인생의 목표밖에 없어요. 목표점밖에. 올라갈 목표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음. 그 목표점이 뭡니까? 수많은 책을 쓰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죽을 돈 살 돈 책만 쓰고 자빠져 있죠. 전자책 쓰셨어요? 전자책 같은 거는 저는 안 씁니다. 그 책에서 수입이 들어오세요? 책에서 수입이 전혀 안 들어와요. 아, 여러분한테 저도 쓸 줄 모르는데 전자책 쓴 거에서 조금 조금씩. 전자책을 이게 물어봤더니 수입이 그게 그렇게 있는 둥 마는 둥 한대요.
그래서 아이, 저도 몇 년, 한 2, 3년 전에 써놓은 거에서 좀 조금씩 6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자책 좀 써보세요. 그러면 한번 그 전자책 원고가 있으니까 예. 그거 돌리면 되죠, 원천자로. 안 되는 사람 소리만 들으셔서 그래요. 되는 사람들은 다 또 전자책 돈 벌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지금 네. 사람들이 다 인터넷 검색해서 어디든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 붙들고 다 가면서도 다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 내가 어떻게 근데 살되나. 제 책은 이게 전문 서적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전문 뭐 서적이라 스마트폰에서 이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전자책 쪽도 올려서 해보세요. 조은혜 선생님 전자책 이런 거 하는 거 박사예요. 그래서 나한테고는 전자책 하자고 말은 않던데.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책 꼭 올리셔요. 그러니까 양쪽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놨듯이 전자책을 하셔야 사람들이 자꾸 그걸 찾아봐서 그게 또 교수님한테 효자 노릇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육신의 관계. 내 주변에는 나는 온통 관뿐이다. 관살뿐이다. 관살. 인생의 목표뿐이다. 내가 올라갈 목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50대 후반에 인생의 끝이 왔어요. 그때 제가 죽었습니다. 10 며칠간 죽었다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누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가지고 음. 15일 만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그래서, 완전히 곡기 끊고 딱 죽어버렸어요. 음. 그와 같이 이 관살이 이렇게 많으면은 요게 전부 나한테 억압 치고 누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관이 자라려면은 무엇이 밑에가 보조가 돼야 관이 자라요? 예? 관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재, 재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재생관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푼 돈이 생기면은 전부 어디로 가버려요? 재생관으로 가버려요. 책 만드는 대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예를 들어서 돈 재를 하나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재가 뭐가 되겠습니까? 간목의 재가. 토가 되죠, 토. 예? 네, 토는 무토나 기토가 되죠. 무토나 기토가 일이 들어오면 이 무토나 기토가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토생, 금, 토생 금에서 금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 버려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뭐 대답을 못하니 이거. 야, 육신이 온통 이렇게 되면은 살아가기가 아주 벅찹니다. 자, 한 발짝 뛰면은 산을 세 개나 올라가야 되는 그런 행국이라 한 발짝 두 발짝 뛰면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힘들어. 네. 아무것도 없어도 왜? 한 발짝 뛰는데 벌써 사주에서는 세 개의 산을 올라가는 형국이라.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가 있다, 재가. 여기 하나가 재가 있다, 재. 그러면 관도 있고 재도 있고 그러면 산을 두 개나 올라가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큰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을 때 어떻게 걷겠어요? 똑바로 서서 걸어요. 걷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걸어요? 힘들게 걸어요. 약간 구부리고 앞으로 구부리고 걷습니다. 네. 그 사주에가 나와요, 다 그게. 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하나 해서 이거 계속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체와 영을 육신의 관계에 적용하면은, 자, 비겁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예요. 비견급제는 사람 관계. 그래서 비견급제가 체가 된다. 그러면은 경쟁자요, 나하고 반목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고, 또 만약에 비견급제가 용이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다음에 식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식상은 활동 무대라고 그랬어요. 활동 무대, 활동의 기회. 자, 그런데 이게 체가 되면은 유혹과 함정으로 나타나고, 이게 만약에 용이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재주를 발휘할 천재일류의 기회가 됩니다. 다음에 재는 말 그대로 재물, 수화. 내 밑에 내가 거느려야 될 사람이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될 피부양자들이에요. 즉, 회사라 가면 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체가 되면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직원들이 전부 빼먹어버려요. 회사 돈을. 그래서 음,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부채가 생겨요. 네. 다음에 이게 용이다 그러면은, 제가 용이다 그러면은 여자라도 보고, 물론 재물로도 보고, 회사의 직원들로도 보고 보는데, 이것들이 전부 나를 도와주는 돈벌이들이에요. 돈벌이들. 어, 꿀벌들. 그래서 현모양처, 좋은 사업, 좋은 직원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관은 내 위의 상사여.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상사, 즉 아버지 또는 법 위의 상관들, 이런 것인데, 에, 이게 체가 되면은 오르지 못할 산이 되어버려요. 오르지 못할 산. 자, 여기서 이 사주에서 이 관이 체예요, 용이에요. 채, 전부 체 쪽이죠, 세초 쪽이죠. 그래서 오르지 못할 산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내가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을 내려다 보려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 소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는 의식주, 교육,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체가 되면은 한 집에서 오래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1년, 2년 살다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게 의식주가 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은 또 어떠느냐? 의식주기 때문에 먹는 것은 인이 체가 되면은 먹었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이는 아까 걸림돌이요 장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달이 되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고 밥만 먹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 탐복해야 되고 속이 이상하네. 그 달을 딱 보니까 무슨 달이야? 체가 되는 인의 달이에요. 인. 만약에 인이 용이 된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약간 싼 집에 들어가도 그 집이 딱 내 마음에 맞습니다. 또 먹거리를 아무렇게나 먹어도 소화도 잘 돼요. 그게 인이 용이 되면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행운을 봅니다. 행운.
행운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운을 말해요. 갈 행자, 운세 운자. 행운은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운이 있고 시운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주로 보는 것이 대운에서 월운, 연운, 월운 요것만 보지 일운하고 시운은 잘 안 봅니다. 그거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체와 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봐요? 희신지신. 희신과 귀신을 봅니다. 희신과 귀신. 아까 반대가 반대의 힘으로 이렇게 바뀌는 대운이 오면은 무엇은 써먹고 무엇은 못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반대. 아직 시집 장가 갈 나이가 안 됐으니까 재관은 못 써먹어요. 그리고 무엇은 써먹어요? 아직은 더 나이를 먹어야 되니까 이는 써먹고 비견급제도 같이 뛰어놀 친구니까 써먹고 또 식신상관도 어느 정도는 써먹어요. 어느 정도는 써먹었는데 식신상관을 돈벌이를 위한 식신상관으로 써버리면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안 돼요. 그저 활동의 식신상관으로 써야 돼요. 자, 대우는 방위와 절기인이 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대우는 지지가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간을 안 보느냐? 천간도 약간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는 봅니다. 그것이 아주 크게 작용은 안 해요. 그래서 들여다는 봅니다. 참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운과 월우는 이게 나타난 놈이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운과 월우는 천간을 위주로 봅니다. 천간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그럼 지지는 안 보느냐? 아니요. 지지도 참고 자료로 봅니다. 나타난 놈이 무슨 힘을 가지고 나타났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때는 지지를 보고 알아놔야죠. 자, 예를 들어서 내년이 병오년이에요. 내년이 병오년이에요. 예, 무엇을 봐야 돼요? 병, 병을 봐야 돼요. 병. 이 병이 내 사주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자, 병이 내년에 나타났어요. 네 사주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되죠. 예, 식신상관이 이제 활동인데 활동을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는 어디서 봐야 돼요? 대운의 지지에서 보면 돼요. 자, 지금 대운을 보니까 사예요, 사. 그러면 내년에 병화가 나타나서 식신인데 활동이에요. 활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활동을 하면은 사의 힘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환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활동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하자니 지나간 놈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식신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무대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그 식신의 어마어마한 무대다. 어마어마한 크긴 어떤 대회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식신이 깔고 있는 지지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음, 병화니까 병이 화에서 병 오니까 병이 오에서 뭐예요? 병이 오에서 뭐예요? 시병성으로 제왕이죠, 제왕. 제왕과 같은 그런 큰 기회요, 기회요, 활동의 무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선거요. 나가서 한번 뛰고 싶은데 나가서 뛰면은 내 몸이 어장이 나버려요, 이제. 왜? 사기 때문에.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주란 태어날 때 짊어지고 나온 장남 이천이에요. 자, 여름에 태어났어요. 내가 여름에. 아니, 내가 이제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몽땅 짊어지고 태어났습니까? 얼음. 예? 임, 임계수, 차가운 얼음 성분, 아주 냉한 것만 몽땅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느 계절이 되면 팔아먹어요, 이것을? 여름, 여름이 오면 팔아먹습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은 사오미가 여름이죠. 사오미라는 대운이 오면 팔아먹어요. 30년간 막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팔아먹으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천간에. 네? 사오미 이때 사오미가 되면 이제 사오미, 병정화가 이때 되면 이제 물건을 사는 고객이 돼요. 고객이. 고객이 막 밀려와요. 근데 내 사주에 그 고객을 불러들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병정화가 있어야 그 고객들을 불러들이는데. 그래서 대운이 와도 써먹기가 못 어렵, 써먹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못 써먹습니다. 조금은 써먹어요. 조금은 써먹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아, 지지에, 오, 지지의 오, 지지에. 그나마 오가 있어요, 오가. 지지에. 이게 만약에 천간에 있더라 하면은 대박 나죠, 대박 나. 대박 나죠. 그런데 지지에 오가 있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조금은 써먹습니다. 많이는 못 써먹어요. 지지에 있는 것은 거의 못 써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자, 대우는 이 미천을 싣고 큰 시장으로 장사길을 떠나는 거예요. 즉, 순, 냉장고, 얼음,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를 잔뜩 싣고 길을 떠나는 것이 대운입니다. 무슨 대운을 만나야 돼요? 무슨 대운을 만나야 돼요? 사오미. 용대운을 만나야 돼요. 용. 그게 사오미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여름에 잘 팔리는 물, 얼음,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을 잔뜩 싣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몰려들어. 몰려드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몰려들어가지고 사줍니까? 시장에 가면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알고 평소에 자, 거래라도 하고 그 가게에 가서 사주지 생판 모르는 놈이 이런 걸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지를 않죠. 지나가 버리죠,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들어와서 사시오 하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성질이 같은 오행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타난 사람들의 성질이 오행이 무슨 오행이에요? 사오미 병정화 오운 그 운, 저 오행의 운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고객이. 그러니까 거기에 내 사주에도 사오미 병정화에 대한 그 운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와서 사시오 사시오 한다니까. 근데 천간에는 없어요. 지지에 겨우 오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써먹는다. 많이는 못 써먹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네. 대우는 미천을 싣고 큰 시장으로 장사길을 떠나는 것이고, 자, 이때 얼음을 싣고 남방의 열대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대후운을 만나서 흥합니다. 다만, 다만, 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남방에 해당하는 병정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꽃이 피죠. 또, 난로를 싣고 가서 판다 가면은, 저 열대지방에 남방 싣고 가서 판다 가면은 사람들이 옵니까? 아예 눈길도 안 주죠. 아예 눈길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대운이 아니고 최대운이에요. 최대운. 음. 그렇죠? 네. 아예 사람들이 눈길도 안 줍니다.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망해, 이때는. 그래서 인생의 흥망을 최대운이냐 용대운이냐에서 찾아내면 돼요. 시중에서 보는 사주는 뭐 용신 찾고 희신 찾고 그러지만은 그것 가지고 사주를 풀어보면은 잘 맞아야 4, 50%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중에서 보는 게 전부 사주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맞거나 그거 좀 잘 보네. 또 어느 사람은 가서 보면 이거 엉터리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시중에서 보는 용신, 희신의 중요시하는 사주의 사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딱딱 짚어내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어요, 우리 사주는. 그래서 시중의 사주하고는 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새우는 1년간 나타나는 것이에요. 1년간. 자,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을사년. 뭐가 나타났어요? 올해 1년 동안 뭐가 나타나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일정, 을목이 겁재, 나타나서 지나가고 있어요. 이 을목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이 나하고 나는 간목이고, 자, 을목이 나타나서 지나가면 이제 비견 겁재가 나타나서 지나가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이 을목을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디서 봐요? 대운의 월지에서 보면 돼요. 월지에서. 자,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월이에요. 지금 대운의 인묘진으로 지금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운에서는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간목이 인이니까 걸록의 힘을 가지고 있죠. 걸록의 힘. 걸록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것이 을목, 겁재가 나타났어요. 겁재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예? 써먹어요. 못 겁재를 어떻게 써먹어요? 내가 힘이 써먹어요. 장사인데 음, 내 것 어떻게 해서 밥으려고 뒤통수 밥으려고 하는 도둑놈들밖에 없어요, 이때는. 아, 사람 조심해야 돼, 이때는. 뭐 1년 동안. 네네. 까딱하면은 내가 뒤통수 맞고 병원에 입원하든지 내 거 다 도둑 맞고 탈탈 털려버리든지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제 강목인데 지금 대운에 보니까 신유술, 신유술이에요. 그러면 간목이 신에서는 힘의 세계가 뭡니까? 절입니다, 절. 거의 힘이 없어요. 이때 지금 을사년에 을목이 나타났어요. 을목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못 써먹어요. 이때는 을목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 죄송해요. 써먹어요, 이때는. 죄송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을목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니까요. 음, 그러면 1년 동안 아는 사람들이 자꾸 도와줍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이니까, 절. 다행이다. 자, 새우는 입점의 허가권이나 희신이면 편리를 봐주고 기신이면 어렵다.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월우는 상거래의 중개인이니 흑자나 적자를 판가름한다. 자, 지금 달이 정해월입니다. 정해월. 뭐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지금 정해월이에요. 뭐가 나타났어요? 정이 나타났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 하면은 갑목하고 정해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땡상관. 목생화 하니까 상관이에요. 상관.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 상관인데 내가 지금 대운에서 절입니다. 절. 절. 아니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을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 힘이 없는데 어디 가서 떠듭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활동 아니에요, 활동. 활동도 부지런히 뛰는 활동이에요. 막 입으로 막 떠드는 활동이에요. 그 써먹고 못 써먹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앞장에 있죠? 153쪽에 장생은 천진난만 모방이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임비식을 쓰고 재관을 못 쓰고 전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자, 운명의 격변기가 있습니다. 운명의 격변기. 갑자기 운이 확 바뀌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천지 합충동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진이면은 그 날에 갑진일이 나타나면은 천지동이에요. 그렇죠? 천인 갑길이도 같고 지인 진길이도 같고 내가 갑진인데 갑진일이다. 오늘이 만약에 갑진일이다. 그러면은 천지동이 나타났어요.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타났어요. 나하고 똑같은 놈이 나타나서 무엇을 할까요? 나를 밀어내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근데 힘이 약한 대운에 이렇게 나타나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날 목숨이 음, 왔다 갔다 해요. 죽고 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 큰일 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힘이 좀 있는 대운이에요. 그러면은 밀어낸다고 그냥 밀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해요. 그래서 좀 문제는 있기는 하나 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 절퇴 이럴 때에 이런 대운에 천지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목숨줄을 내놔야 할 거예요.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보면요.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죽어요. 사주 딱 보면 웜에 천지동이 걸렸네. 딱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알면은 밖에를 안 나가면 돼요. 밖에를 안 나가면은. 그날은 그냥 집에서 편히 공부나 하고 책이나 읽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면 끝나요. 밖에 나가면 사건이 벌어져요. 천지합은, 천지동은, 자, 뭐라고 되냐면은,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격이다.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가지고, 외나무 다리니까. 그 다음에 천지합이 있어요. 천지합은, 천간끼리도 합이 되고, 지지끼리도 합이 돼요. 이런 날이 있어요. 1년에, 아, 이제, 2달에 한 번씩은 있어요. 2달에 한 번씩은 와요. 그래서, 운때가 안 좋으면은, 이때도 문제가 됩니다. 자, 천지합은 보면은, 군신이 상면하는 날이에요. 왜? 임금이 대통령이 누군가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벼슬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다르게 무엇을 많이 챙겼네, 이 도둑놈 성질이 있네 그러면은 어디로 표창을 짱을 줄려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버려요? 감옥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감옥으로. 천지합은. 그래서 천지합에 걸려가지고 이, 이 청문회 하거나 그러면은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장관들을 이렇게 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해필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날 딱 보니까 뭐에 걸렸냐면 천지합의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날 청문회 하는 그날 뭐가 밝혀집니까? 그동안 못된 짓거리 했던 것이 싹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의도로 깜빵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음, 그것이 천지합의예요. 그래서 못된 짓거리 하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천지합. 다음에 천지충이 있습니다. 천지충은 천간에도 충이 되고 지지도 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진이라 하면은 갑하고 뭐가 총하고 충이 됩니까?
경하고 충이 되죠. 갑경충. 자, 밑에 진은 술하고 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죠. 이런 날이 천지충의 날입니다. 이 천지충을 보면은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합니다. 치명적인 비극. 운이 안 좋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괜찮아요. 지나가요. 운이 안 좋으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서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당합니다. 그게 음, 천지충이에요. 그래서 내 운이 지금 별로 안 좋은 운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달력에다가. 그리고 그날은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시간이 오면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다음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사주를 풀어서 마지막 사주를 풉니다. 이제 마지막 몽땅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러고 끝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주 풀이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니, 했던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기초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사주가 그 예. 종제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시중에서 보는 것이고, 시중에서 보는 거. 시중에서 보는, 안 맞아요. 정제개그면 제 따라가면 되죠. 근데 그렇- 재물을 저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책 하나, 출간 할 돈이 없어요, 제가. 음, 그, 책을 30권을 넘게 써놨지만은, 겨우 지금 2권 출간이 돼 있습니다. 한 권은 어떻게 제가 그때 노동해가지고 막노동해서 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한 6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1권을, 그, 한나사적 1권을 출간을 했고, 두 번째, 친구와 동의 임상 친구와 그 15만 원짜리 그거는 출판사에다 그대로 넘겨 줘버렸습니다. 내 이름만 넘겨 써주시오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 전자책 하세요. 그건 돈도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해주시라니까. 아니, 제가 전자책 할 줄 모르는데 조은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아침에 제가 줌으로 저기 수요일 날 뭐 출판사 대표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만나갖고 타협해갖고 해볼게요. 네. 아 그러시면 좋고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책 줌으로 출간이라도 좀 했으면 쓰겠어요. 네? 줌으로 책이 짠거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조은혜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지금 김성실 교수님 그 일주일에 2번 해듯이 조은혜 선생님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10,000원씩을 받던 어떻게 해가지고 교수님도 배워가지고 전자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네? 전자책은 저는 돈이 안 들어요. 저는 그 제 쪽으로는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냥 써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저하고는 아예 안 맞아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저는 쓰는 것만 하지 어떤 이게 돈 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전부 조은혜 원장님한테 처음 몇 개나 그랬어요. 네, 음, 알겠어요. 해볼게요. 자, 근데 시중에서 보는 뭐 정제개개니 뭐 격, 용신탈행 그런 것은 안 맞다. 가능하면 버리세요. 네, 그거는 이제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네. 누구는 용신이 뭐 재라가고 누구는 용신이 관이라가고 또 보는 사람마다도 또 다르고 봐봐야 맞을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거의 99%다 맞아 떨어진다,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떠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실력 있으신 분인데, 실력이 아니에요. 이 책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좋게 하죠. 음. 어쨌거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블로그 그거 쓰는 거에 교수님 그거 사주 몇 개 올렸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는 말로 조금 더 만들을게요.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